기본적으로 제가 상황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김종인 대표께서 생리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모였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뭐 언론에서 사설 칼럼도 쓰고, 뭐 기자분들 중에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김종인 정치의 좋은 점을 본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김 대표님은 국민의힘, 뭐 이름은 이제 그 전에 뭐 다른 이름이었지만, 국민의힘, 민주당, 이 두 당이 생리적으로 안 맞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상극이죠. 그 상극인 양쪽에서 비대위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철새 정치다, 뭐 철학 없는 선거 기술자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김종인 정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정치란 그런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집합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거, 이게 좋은 정치입니다. 생리적으로 같은 사람들끼리 패거리 만드는 이 패싸움 정치, 이거 그만하자고 제3지대 시작한 거죠. 우리 여기 3지대 정치에 모인 사람들 분명히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싸우고 분열하지 않고 협력해서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다는 거. 이 차이에서, 다름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 이게 제3지대 정치의 핵심입니다. 이걸 한국 정치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절박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걱정을 잘 감안해서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과 다른 대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3가지 제안했는데 뭐 2가지는 거절했다. 뭐 공동 선거 지위를 거절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있는데, 뭐 이게 단편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하여간 그 제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뭐 굳이 뭐 거절이라고 하는 단어만 따져 거절한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서 그 대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3가지 제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거를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제3지대 정치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제3지대 정치가 뭐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정치, 민주정당. 우리가 사당화, 전체주의, 뭐 패권정당, 제왕적 대통령, 뭐 제왕적 당대표, 이런 거 박차고 나온 게 제3지대 정치 아닙니까? 민주정당 하자, 당내 민주주의 하자, 이게 제3지대 정치의 제일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다양한 세력이 모여있기 때문에 더욱더 민주적 원칙을 지켜나가야 통합도 되고 단합도 되고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만이 유능한 정당이 될 수 있다. 이 대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거 포기하면 제3지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서로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차이는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 배척하지 말고 대화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차이가 있을 때 민주주의 원칙으로 풀어가면 안 풀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원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거나 처벌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자, 부적절한 인사가 있다. 당직 주지 말고 공천 주지 않는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돼요. 공천 절차를 진행할 때 공천 안 주면 됩니다. 만약에 그 전에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사자한테 대화해서 설득해야 돼요. 우리 그 전에 새로운 미래 하시던 지도부는 거의 대부분이 배복주 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공천 주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뭐 이 사람 보호하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개인적으로 어디 인터뷰에서 비례 신청하겠다 이 발언한 게 전부예요.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면서 합당위에 일주일 동안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했어요.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원 게시판에서 뭐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갖고 당대표가 나서서 당신 나가! 이거 민주정당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그런 패권적 모습 보여가지고 우리가 제3지대 사람들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하고 생각 다른 사람들 내치고 몰아낼 때 동원했던 명분들이 뭡니까? 여기 기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분들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 그랬어요? 다 당원들 얘기했어요. 지지자 얘기했습니다. 지지자 얘기해서 당원들 얘기해서 개항을 나와야 된대. 우리 당원들이 이준석 싫다. 이준석 내보내야 된대. 이렇게 해서 다 쫓아낸 거 아니에요 지금. 김종민도 그래서 쫓아낸 겁니다. 이런 잘못된 행태를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되지 않냐. 더군다나 당대표가 페북에서 공천 안 주겠다고 선언하고 그것도 부적절한데 이걸 다른 공동대표인 이낙연 대표에게 같이 공개 선언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 안 되죠. 이건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맞지가 않고 합당 주체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저라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물며 일국의 총리까지 하고 제1당 대표까지 한 분이 전혀 얼굴도 모르고 우리 당의 일개 당원 이름도 모르는 당원에게 절차도 안 거치고 당신 나가 이런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절대 우리는 배복주 씨를 보호하거나 배복주 씨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몰라요 배복주 씨가 누군지도. 그냥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배제하려면 절차대로 해야 민주주의죠. 그래야 누구든지 참여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절차를 안 지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건 이준석 대표한테도 안 좋아요. 자칫 잘못하면 야 공천 그 당은 당대표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 사천하는 거 아니야? 이 욕먹을 수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국힘에서 대표할 때 최재형 공천개혁위원회 만들어갖고 윤석열 사천 맞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에 안 차도 민주적 절차 시스템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제3지대 정신이고 민주정당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려고 신당을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캠페인 전권을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이것도 정권이고 무슨 전 재산이고 다 민주적 절차 원칙 내에서 하면 다 줄 수 있어요. 우리 2월 9일 합의가 있습니다. 그 합의의 원칙은 이거예요. 핵심이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한다. 맞죠? 그 대신 여기에 이어지는 대꾸가 뭡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공동대표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날 합의의 핵심입니다. 한 줄. 그래서 만약에 선거운동에 정권을 준다면 이낙연 대표에게 줘야 돼요.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그게 합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총괄선대위원장의 지휘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뭐 선거 캠페인도 많이 해봤고 또 젊은 정치인이니까 젊은이들이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톡톡 튀는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존중해주고 싶어요. 그 역할 마음대로 하게 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래도 기본 방향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최고위에서 검토해보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뭐 거절한 겁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 발목 잡은 거예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불완전을 완성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좋은 점이 있지만 실수 많이 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죠. 그게 개인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보완해서 야 이런 거를 보완해 나가면 더 좋겠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회의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건 거절한 게 아니고 민주주의 제대로 하자.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뭐 바쁜데 언제 최고위 거쳐서 결정하냐. 빨리빨리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매번 무슨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선거운동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거 한 3번 정도 검토하면 큰 방향 나온다. 한 3번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요한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은 최고위 검토를 거치되 그러면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이 마음이 놓일 거 아닙니까? 어차피 총지휘는 총괄 선대위원장이 지휘를 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는데 만약에 실수하면 그게 이준석 대표만의 책임입니까? 선거 캠페인 총책임자는 이준석이니까 이준석 당신 책임져라 하고 우리 재산 분할해서 뭐 정리할 수 있어요? 총괄 선대위원장이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 본인이 나가서 일일이 개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검토 한번 거쳐서 중요한 거는 뭐 그 정도 하는 게 이게 어떻게 거절이고 어떻게 발목을 잡는 겁니까? 이렇게 해결하면 이 쟁점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훌륭한 개인기가 있어도 다수의 지혜, 토론의 힘을 못 넘어섭니다. 그 제가 60년 살아본 결론이에요. 그게. 이게 지난 200년 민주공화국의 경험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민주공화국 하는 거예요. 민주공화국이 왕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똑똑한 엘리트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회의에서 결정하죠. 이게 민주공화국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힘이 셉니다. 민주주의를 해야 유능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지난 200년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원칙과 아울러서 합의 정신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은 개혁신당으로 하는 대신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공동대표를 한다. 이 합의가 개혁신당이라는 이름, 주황색이라는 색깔 이것 때문에 부글부글하는 이 새로운 미래 12만 당원들을 설득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걸 다시 뒤집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설득합니까? 이 합의를 허수아비 만들면 안 돼요. 이건 국민하고 당원에게 약속한 겁니다. 편의적으로 뭐 회의에서 무슨 이거 뒤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우리가 국가로 따지면 헌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법률을 운용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기본적인 합의 정신을 깨려면 거기에 걸맞는 또 논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야지. 그냥 최고위에서 뭐 의견을 다 깨자. 그럼 뭐 합의를 뭐하러 합니까? 우리는 여러 세력이 합의에 의해서 뭉친 정당입니다. 합의의 본질을 흔드는 거는 태생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의 정신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자. 이 원칙을 지키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깨지지 않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기자분들이 어제 그런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민주주의 원칙 합의 정신 지키면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걸 안 지키면 이 합의 자체가 흔들려요. 무슨 다수결이다, 표결이다 이런 이름으로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존중하고 승복합니다. 하지만 이 합의의 원칙, 합의 정신을 깬다. 이거는 통합 합의를 흔드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혼선에 대해서 저는 우리 서로 간에 뭐 공개적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서로 간에 사과하고 양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봅니다. 우리 배복주 씨 문제에 대해서 페북에 올리고 이거를 이낙연 대표에게 이 사안을 공표해달라. 공개 선언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이건 합의 주체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면은 뭐 무슨 중대 결심하겠다.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가치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요구를 안 들어준다고 뭐 협의도 안 하겠다. 회의도 취소하겠다. 그 금요일 회의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이런 일은 정중하게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최근 상황에 대한 제 말씀을 다 드렸고요.